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춘천을 찾아 지역의 민심을 듣는 강원 타운홀 미팅을 열었는데요. 강원도민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다양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사는 건 지금 잠시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이런 접경 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 이제 앞으로라도 충분히 억울하지 않게. 국토부, 국방부, 문체부 장관도 함께해 강원도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교통망 구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용문 홍천 철도,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강원 내륙의 고속도로, 또 영월 삼척 고속도로, 이런 내륙의 교통망도 확충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작전성 검토에 필수적 요소를 제외하고는 풀 수 있는 방법은 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주민들의 정책 제안 시간. 이재명 대통령은 특유의 즉흥적 화법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이제는 해야지. 평화가 정착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인데, 그 희한하게 정치적 선택들은 적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일 먼저 손든 시민, 강원특별자치도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 의료, 산업 규제부터 투자 개발까지 도가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면서 지방정부, 자치정부들의 권한은 최대한 확대하고 자율성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르네상스를 주제로 한 만큼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원의 아이들이 이 태백산맥을 넘어가자가 목표가 아니라 이 태백산맥을 품자라는 것이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전체 불빛을 밝혔듯이 이제는 희생에 따른 그 폐강 지역에 그 광산 기록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인구 유입을 위한 대학교 이전, 도심과 농촌 간 사회 기반 시설 격차 완화, 폐강 지역의 광산 기록화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방문을 약속했고 타운홀 미팅에 이어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원주시와 원주시 의회 외유성 출장 논란이 가중되자 원주시가 긴급 회의를 거쳐 출장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원주시가 이달 중순으로 계획된 이탈리아 출장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원주시 의원 6명이 동참키로 했던 일정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출장은 일정 대부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데다 선거법 위반 판결 뒤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이 포함돼 적절성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앞서 권익위원회는 강원도 의회와 원주시 의회를 포함한 도내 16개 시군의회 9개 출장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강원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강릉이 가뭄 재난 사태를 겪는 가운데 홍수 조절 전용댐으로 건설된 원주천댐도 담수를 해 비상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원주시는 홍수 피해가 예상될 때만 담수할 수 있는 원주천댐에 대해 담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주시의 수원 확보 다원화가 절실하다며 비상용수와 농업용수 확보, 관광 자원화 등 다양한 효과도 기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80만 톤을 담수할 수 있는 원주천댐은 올해 7월 집중호우에 처음으로 가동돼 하천 수위 상승을 예방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서 춘천시가 선정됐고 횡성구는 제외됐습니다. 횡성구는 모빌리티 특화단지의 강점을 살려 다시 도전에 나설 계획인데요. 원주 횡성권 미래차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강원도 역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된 춘천 옛 캠프 페이지. 이 땅을 특수시각효과 업무단지로 만들려는 춘천시와 공원으로 개발하려는 강원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강원도의 공개적인 반대 표명에도 춘천시 손을 들어줬는데 횡성구는 제외시켰습니다. 횡성구는 물론
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확장판으로 혁신지구 추진에 나섰던 강원도 역시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모빌리티 특화단지가 국토부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되고 혁신지구 역시 국토부와 협의해왔던 횡성구는 이달 하반기 공모에 재도전합니다. 추진되는 곳은 횡성초 옆 옛 군부대 부지, 둘레의 초중고와 문화체육공원, 주택가가 위치한 구도심으로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모빌리티 기업들의 사무공간과 직원 아파트 건립이 추진됩니다. 구도심 지역이 도시 개발이 되면서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등 편의시설들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행성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곳 26,000제곱미터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묵계리 이모빌리티 특화단지와 횡성 도심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에는 국비 250억 원과 건축규제 완화, 개발 뒤 분양 방식이 아닌 원형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횡성구는 층수 제한이 완화되면 1,800억을 투입해 2030년까지 고층 업무지구와 주거 문화 공간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묵계리와 가담리 중심 모빌리티 특화단지 사업이 섬강 전천을 넘어 도심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업들이 왔을 때 어떤 이제 그런 정주 여건, 문화시설 그런 것까지도 조성이 함께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을 횡성에서 맞춰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 모빌리티 특화단지에 기업 지원센터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평가센터가 문을 열고 현대자동차가 참여하는 재제조 배터리 안전평가센터도 2027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아직 국내에 정립되지 않은 폐배터리 성능 평가와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검증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횡성의 성능 인증, 원주의 부품 제작 산업망을 연계한 강원 미래차 전략산업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에 모레까지 100mm 안팎의 꽤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원주와 횡성, 영월, 평창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효한 기상청은 모레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다며 시설물 관리 등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주말 동안 한낮 기온은 대체로 30도 정도에 머물겠습니다. 원주시가 제출했던 2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오늘까지 열린 259회 임시회에서 원주시가 제출한 2조 439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를 의결했습니다. 체육과가 세웠던 종합운동장 트랙 보수비 2억 원을 삭감하고 예산과 유보금을 확충했지만 총액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지역 소방서 인력 확충과 장비를 보강하는 소방대원 처우 개선 건의안을 비롯해 안건 44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원주시가 중앙동 문화공유 플랫폼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동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활용하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오늘 원주시 의회 앞에서 원주시가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문화공유 플랫폼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재생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관련된 안건을 부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화공유 플랫폼은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126억 원을 투입해 북카페, 휴게실, 동아리방,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서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획됐습니다.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이 다음 달 말 개원을 앞두고 개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영월구는 오늘 영월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인력 채용과 직원 교육, 훈련에 들어갑니다. 지상 3층 규모의 조리원에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 간호 서비스는 물론이고 산후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과 가족 참여형 돌봄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이용료가 180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영월 주민은 60에서 80%, 평창과 정선 등 인근 주민들은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들이 급증했다며 행사 운영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주시의회 김지헌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원주시가 주최 주관하는 착공식과 준공식 등 각종 행사가 2022년까지 연평균 7.6건에서 2023년 17건, 지난해 21건으로 급증해 일회성, 전시성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실이는 행사 운영을 위해 사전 타당성 평가와 명확한 기준,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